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일단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유용한 강의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강의들 들으시면 되고요. 네, 단톡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자료가 공유가 돼요. 그 단어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 혹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체크리스트 한번 펴보실래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지금 출결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세모 뭐 X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일단 습관 관리인데 뭐 기상 시간, 취침 시간, 그다음에 아강기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 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적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버려야 될 거, 아니면 꼭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 적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내가 못 지켰다 그러면은 그 못 지킨 날짜를 적으시고 사유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눈에 보여야지 내 습관이 교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피드백 조건이 있는데 그 피드백은 이제 한 주간 돌아보시고요. 내가 체크리스트를 적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문법 문제를 푸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런 걸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걸맞게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피드백 원하시면은 읽어보시고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번 이제 일요일 자정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보내실 때 간단하게 이제 일주일 동안 보시고 자기 진단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번 주에 어땠고 저땠고 저랬습니다.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받은 톡인데요. 단어는 보내주신 거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러는데 그 단어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그 단어 우선순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단어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건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년에 뭔가 이제 그 시험이 좀 가까워졌을 때 실전적인 준비들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일단은 수능 어휘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수능 어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단톡에 이제 업로드되는 단어 중에 이디엄이 10개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필수 어휘가 10개 올라갑니다. 그럼 필수 어휘가 뭐냐면 지금까지 시험에 기출됐던 중요한 단어들,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단어들 그래서 분석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출에서 거기서 다 적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들으시면서 또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겠죠. 모르는 단어 위주로 또 이제 정리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장을 정리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리는데 어휘책을 가지고 외우시다 보면 이게 내가 외우는 것 같지만 금방 증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단어장을 반드시 정리하셔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휘를 모르시면 독해 문제 한 개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제가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강의 끝나고 단톡에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독해를 다 맞았다 그러는데 독해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지문을 다 해석해서 푸는 강의는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걸 훈련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금 유형별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뭔가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어서 내가 몇 개 맞았어 이런 강의가 아니고요. 기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강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기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학원 커리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건데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시험이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있잖아요.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들어버리면 빨리 아는 것도 중요하죠. 빨리 또 잊어버리거든요. 알겠죠?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 말씀드릴 겁니다. 별표 친 거를 3번씩 풀어봤다 그러면 별표를 제가 20개를 만약에 문제 푼다면은 별표를 무조건 2개를 치라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야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실전 훈련은 아닌데 진행하면서 모의고사를 한번 쳐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실전 모의고사처럼 이제 한번 쳐보긴 할 겁니다. 알겠죠?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를 버리고 90점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독해 문제에서 독해를 제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고편, 흐름편,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일치불일치는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분석하는 강의입니다. 분석. 알겠죠? 분석하는 강의고요. 내가 뭐 문제 풀었는데 몇 개 맞춰서 해서 거기에 안도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특히 뭐 이제 시중에 뭐 하품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시잖아요. 10개 중에 몇 개 맞았어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 실력은 뭐냐면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로 계속 끊임없이 힘겹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단련이 많이 되거든요. 독해는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사고편은 이제 주제, 제목, 요지, 빈칸이고요. 자, 흐름편은 순서, 문장 넣기, 연결사, 그다음 기타 유형, 주로 이제 일치, 불일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어법, 자, 어법상 옳은 것을, 그다음 영장 문제가 있죠. 그다음 어휘, 뭐 생활 영어, 뭐 이디엄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1회, 1회, 2회 해서 이제 총 2회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1회 사고편에 관련되는 게 8번, 9번, 14번, 20번이 돼요. 알겠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 문제씩 푸는 연습을 좀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딜 펴시냐면 8쪽을 펴셔가지고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답을 고르실 때 정확하게 그 이유가 되는 거를 잡으셔가지고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풀어보세요. 한 1분 30초 정도만 드릴게요. 자, 7번 볼까요? 그 중요한 PPT는 제가 이제 캡처해서 단톡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적으시면 되고요. 일단 그 흐름편을, 그 사고편을 푸실 때요. 제일 중요한 게 긴 문장이 나오잖아요. 긴 문장이 나오면 우리가 심리가 뭐냐면 일단은 해석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긴 문장이 나오면은 반드시 거기에 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뼈대와 중심 소재를 걸러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문장, 그다음에 마지막 한 문장. 자, 이걸 조합하면은 사고편에 대한 어떤 그 정답이 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조금 이제 기억하시고요. 오늘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놓치신 거는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 소재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중심 소재는 항상 뭐냐면 문장이라는 게 뼈대가 있고요. 뼈대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되죠. 나머지 수식어고 거품이 있어요. 그러면 중심 소재는 그 뼈대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해석하고 나서 여기서 중심 소재가 뭔지를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거는 주제입니다. 이런 언급을 할 때 그런 것들 메모하셨다가 옆에다가 이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 보시면은 자,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 자, 이렇게 됐죠? 얘가 지금 주어죠. 주어가 조금 길다 싶으면 주어까지 끊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듣는 겁니다. 자, 이 듣는 것이 one way, 한 가지 방법이래요. 그럼 어떤 방법이냐면 to know,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뭘 아냐면 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지금 됐나요? 그럼 뭐냐?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 네가 믿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뭐에 대한 이야기냐? 어떤 세상에 대해서 네가 믿는 어떤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너의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the story you believe는 아이디어랑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다음에 이 대시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앞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이해했으면 굳이 안 읽어도 되고요. 이해 못했다 그러면 읽으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럼 넘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as well as about yourself. 그래서 너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가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장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이야기가 자, remains intact. 인텍트는 이제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냥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네가 믿는 어떤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너의 어떤 생각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지 아닌지 맞아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랍니다. 뭐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듣는 것이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걸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듣기가 중요하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요. 그 앞문장과의 연결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앞문장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단어가 나왔다. 근데 뒷문장에서 이제 환경오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중심 소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중심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정답을 만들 때 중심 소재에 해당되는 단어를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심 소재가 중요해요. 알겠죠? 뒤에 보시면 자, need는 필요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거 주제입니다. 자, 주제 관련된 표현은 별표를 칠게요. 자, you need to examine our belief. 자, 당신은 자, 우리의 어떤 믿음을 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자, 우리가 자, 그리고 air them out. air 공기잖아요. 마치 공기 숨을 훅 내쉬는 것처럼. 그러면 그 우리 믿음을 검토해 본 다음에 이걸 뭐다?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let them breathe. 그것들이 뭐다? 살아 숨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앞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남의 아이디어를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믿음을 검토하고 이걸 뭐다 말로 표현한 다음에 살아 숨쉬게끔 하랍니다. 그럼 누구 의견을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내 의견을 표현하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믿음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꺼내 봐야 된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문장을 조합했을 때 뭐가 중요하다?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확인. 자, have to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you have to be both smart and informed. 자, 네가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박식해야 된답니다. and는 같은 맥락을 나열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and나 or은 같은 맥락을 나열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똑똑하고 박식한 거는 동일한 말이죠. 이래요. 어쨌든 간에 네가 뭐다 똑똑해야 된답니다. 충분히. 뭐 할 만큼? listen to, 듣는 만큼. 자, 앞에서 듣는 게 중요하다 나왔죠. 근데 뭘 들어야 되냐면 자, what the opposition said. 반대 사람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을 만큼 똑똑해야 된답니다. 됐나요? 자, while 동시에 자, handling your one perspective. 당신 관점을 뭐다 다뤄야 된대요. 그럼 네 의견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뭐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방해받지 않는 어떤 유머라든지 자, 뒷섬은 자, 어떤 그 생각으로 했나요? 그러면 뒤에서도 뭐냐면 지금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조합한 게 마지막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마지막 문장에서 동일한 얘기하고 있죠. 그럼 뭐냐면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뭐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중심 소재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실 때도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셔야 했을 때 이렇게 막 끊어읽기 하시면 별로 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훈련이 되신 분들이고요. 그냥 눈으로만 쭉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를 진짜 잘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기초 연습을 안 했던지 그거예요.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뭘 읽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상상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이제 오답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OX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일단 중요 소재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중요 소재에 보시면 지금 듣는 거 있고요.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믿음이란 단어도 쭉쭉 나왔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정답을 딱 봐도 몇 번 잡아야 돼요? 2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통 문제를 만듭니다. 알겠죠? 아니면 중요 소재가 동일한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기를 만들어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자, you should be more determined. 네가 좀 더 확고해야 된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럼 보기로 읽고 이제 그냥 보기도 깨끗하면 안 되고요. 이게 아니면 X가 쳐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세모. 아, 이거 정답이겠구나. 이런 게 쳐져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정확하게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알겠죠? 2번 볼까요? 자, you need to listen.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eak, 말할 필요가 있다면.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될 수 있겠죠? 2번 정답. 자, 3번 보시면 we are reluctant. 우리가 망설이는데 우리 믿음을 변화시키는 걸 망설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세계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키는 걸 망설인데요. 예, 아니죠. 계속 이게 날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우리는 단지 듣는데 우리가 선택한 것만 듣고요. attempt to ignore different opinion. 다른 의견을 무시하려고 한답니다. 얘도 아니죠.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이제 정답률을 확실하게 올리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 전체 유형을 봤을 때 한 지문에 3개 이상을 읽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걸 좀 알아가셔야 돼요. 자, 9번 보십시오. 자, 9번. 그 기출 문제를 웬만한 분들은 다 풀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봤던 문제인데 해서 기억력으로 푸는 거 별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라는 걸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시고 결과를 좋게 만들려면 이제 일단은 인풋이 들어와야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한테요. 그래서 인풋이란 건 뭐냐? 문법으로 따지면 문법 이론이 되고요. 독해면은 독해 관련되는 이론이 되겠죠. 글에 대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충분히 들어온 다음에 이걸 끄집어내는 게 아웃풋이에요. 이게 문제풀이죠. 문제 풀고 나서 이제 뭔가 부족한 게 생기겠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다시 인풋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풋이 좀 많이 부족한데 지금 문제 막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들 하는 거에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결과가 좀 안 나아져요. 그래서 본인 지금 상태를 조금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뭔가 내가 이게 문법이 부족하거나 독해가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올해 안으로는 다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조바심이 들잖아요. 왜냐면 아간기라니까 대부분 다 기출 문제를 드리니까 나도 들어야지 이 생각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제 강의를 쭉 오신 분들은 아간기는 좀 미루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시고 계속 그걸 준비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동일하게 접근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지금 뭐다? 미래라는 게 이제 불확실할지도 모른답니다. 됐죠? 자, 그가 정직합니다는 he is honest잖아요. 근데 그는 정직할지도 몰라 그러면 he may be honest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는 정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문장 앞에 이제 maybe 이런 게 나오면은 그 may라는 거는 이제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래가 불확실할지도 몰라 이 말은 확실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그게 보니까 바로 뭐다? 벗이 나오고 자, 문장을 부정하고 있자. 그러면 미래라는 게 불확실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죠? 그러면 뒤에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나 자, some things are undeniable. 근데 뭔가는 뭐냐면 부정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이래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대시 봤는데 대시나 뭐 땡땡 세미콜론 이런 거는 뭐다? 앞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뒤에 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뭘 부정 못하냐면 기후가 변한대요. 그다음에 변화하고 있는 어떤 인구 통계, 뭐 지질학 이런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뭔가 변한다는 게 핵심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뭔가는 변하는구나. 이게 뭐다? 지금 확실한 어떤 사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딱 읽기 전에도 포즈 주시고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얘기 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변화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럼 걔가 이제 중위 소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예측하고 확인하는 건데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 그냥 상상합니다. 상상. 상상하다가 보기 보고 끼워 맞춰요. 그래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변화라는 건데, 자, 두 번째 볼까요? The guarantees 확실한 게 다음 것 같습니다. 해서 설명하고 있죠. 뭐냐면 there will be change. 변화가 있을 거랍니다. 동일하죠. 자, both wonderful and terrible. 그래서 좋은 점 좋게 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끔찍하게 변하기도 한답니다. 지금.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변화라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확인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자,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이 자, become more collective, 훨씬 더 집단적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된답니다. 뭐보다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됐나요? 갑자기 예술 얘기 나왔죠? 그럼 중시 소재가 지금 예술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그럼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변화고 하나는 그 예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술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술이 더 집단적이고 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변화라는 게 어디 있지? 어디 있냐면 여기 비교급에 있어요. 그러면 더 집단적이게 됐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집단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다? 예술이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제는 뭐냐면 예술은 변한다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1번. 일단 중위 소재 담고 있는 게 보시면은 art라는 중위 소재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일단 1번밖에 없죠. 이래요?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이 what will look like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이 말이죠. 어떻게 될까 이거는 변화잖아요. 그럼 1번이 지금 예술과 변화를 정확하게 담고 있죠. 그럼 정답이 뭐다? 1번. 자, 2번 볼까요? 자, how will global warming affect our life? 글로벌 워밍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죠. 이래요? 보통 이제 보기를 봐. 저도 이제 전체 지문이 있으면은 제가 푼대로 설명드리거든요. 저도 중간에 거 안 읽어봐요. 기출 문제지만 뭐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간에 걸 다 읽어보고 내용 숙지하고 안 하거든요. 이래요? 그러면 이 나머지 보기를 만들 때 잘 만든 문제는 보통 이렇게 돼요. 전체 맥락을 보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언급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답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오답에 빠지는 거예요. 예? 막 이게 뒤섞여 버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어쨌든 2번 아니죠. 3번. 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아니죠. 자, 4번. 자, what changes will be made?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 말이죠. 자, 뭐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움직임 때문에? 얘도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네요. 누구 왔다 갔어요? 아니요? 다음 문제 풀어보시죠. 자, 14번.
자, 14번. 답이 이거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난이도가 쉬운 지문이든 어려운 지문이든 글의 틀은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글의 틀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 일이라는 것이 자, 일단 일이 중심 소재가 되겠죠? 자, has become an obsession. 어떤 집착이나 강박관념이 됐답니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일단 핵심 키워드는 일이라는 것은 뭐다? 뭔가 집착이다, 강박관념이다, 뭐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일단 일은 강박이고 집착입니다. 뭔가 안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 문제점이고요. 문제점이 나오면 뒤에 뭐다?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을 때 해결책으로 흘러가는 글이 한 90% 이상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오면 문제점이구나 생각하시고 해결책 예측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it has caused burnout. 자, 그것이 뭐다? 자, 번아웃을 유발시키죠. 번아웃 거의 막 탈진할 정도로 지친 걸 얘기하겠죠. 자, 그다음 지금 콤마 엔드 열거잖아요. 그죠? 그 엔드는 같은 맥락 나열이기 때문에 앞에 게 이해가 됐으면 뒤에 게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피로라든지 아니면 불행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어떤 차별을 유발시킨답니다. 됐죠? 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 문제점 일단 또 확인됐습니다. 그죠? 자, as people's throat. 그 뒤에 거는 지금 읽을 필요는 크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일이라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지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알겠죠? 자, as people struggle to find time. 사람들이 뭐다? 막 시간을 찾으려고 열심히 막 노력하는 거죠. struggle to는 굉장히 힘겹게 노력하는 개념이에요. 그다음 for child and for children or passion or pet or any sort of life.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시간, 아니 열정을 위한 시간, 아니면 애완동물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막 찾으려고 힘겹게 노력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것들을 지금 유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자, what they do for a paycheck. 그래서 돈을 위해서 그들이 뭘 하는지 뭐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죠. 이래요. 여튼간에 일은 뭐다? 부정적인 거죠. 됐나요?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자,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 삶의 어떤 나머지가 자, happens 발생하죠. 자, on their phone. 그래서 전화기로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기로 삶을 살아갈 때 전화기로 웬만한 거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일과 결부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로 해결하다 보니까 뭐다? not tied to 이렇게 얽매여져 있지 않는 거죠. 이래요? 그럼 얽매여져 있다는 얘기는 일에 대한 강박이나 집착과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얽매여져 있지 않은데 어떤 장소라든지 시간에 뭐다? 얽매여져 있지 않답니다. 아직까지 일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 읽습니다. 자, why should work be any different? 왜 일은 달라야 돼?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일은 달라야 돼? 이 말은 일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도 뭐다?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일도 뭐다 다르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일은 달라야 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일도 뭘로 할 수 있다? 전화로 할 수 있잖아. 이겁니다, 지금. 굳이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일 필요 없잖아. 이겁니다, 지금. 됐나요? 자, 보기 보시면 PPT 공유해 드릴 테니까 뭐 중간중간에 놓치신 거는 어차피 복수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하시면서 놓친 거 적으시고 단서 정리하시고 하십시오. 자, 1번. 자, 봉급을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죠? 자, 강박이란 말이 단어에 나왔었죠. 그래서 대충 읽으면 강박이란 말이 고쳐서 2번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대한 어떤 강박입니다. 아니죠? 자, 주제는 일은 뭐다? 전화로 할 수 있어 이거죠. 자, 3번. 자, call for flexibility. flexibility는 어떤 유연성이잖아요. 그죠? 굳이 이제 이 장소에서 안 해도 돼 이 말이죠. 그러면 일을 할 때 뭐다? 뭔가 유연성에 대한 어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답이 뭐다? 3번. 자, 4번은 삶에 있어서 어떤 이점인데 자, with long vacation. 그래서 긴 휴가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되는 거죠. 얘도 아니죠. 되셨나요? 자, 20번.
그 교재 맨 뒤에 보면 이제 정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어휘가 일단 중요한 것들 다 넣어놨는데 이걸 다 외우기가 벅차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수업 중에 읽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 읽는 문장에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최소한. 알겠죠? 그래서 계속 중요한 문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알겠죠? 여유가 되시면 뒤에 있는 단어 다 외우시면 되고요. 나는 그거 좀 빡세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문장 내에 있는 단어만 확인해서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 저랑 독해 수업을 쭉 하신 분들은 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그 기출 그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한 2달 전에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알겠죠?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있잖아요. 어휘나 문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인제 개념이기 때문에 다 겹치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독해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만약에 앞에서부터 쭉 읽고 접근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독해 푸는 방식에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혼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독해 공부를 어떻게 해 갈지.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할지 저 방식으로 할지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기들을 좀 쌓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2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장이 빈칸이 지금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 빈칸이 중간에 있는 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죠? 근데 빈칸을 읽고 앞문장을 읽어야 되는 단서가 있다. 그럼 앞문장을 읽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빈칸을 보시면 자, 문장이 길죠? 뭐가 포함되어 있다?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알겠죠? 보시면 어떤 종들의 기원입니다. 위치가 이끄는 것들은 다 지금 거품이잖아요. 그래서 읽더라도 이제 뼈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다윈이 그죠? 한때 이렇게 이제 언급했던 건데 뭐냐면 미스테리 오브 미스테리, 미스테리 중에서도 미스테리랍니다. 뭐가? 종의 어떤 기원이라는 게. 어쨌든 이 종의 기원이라는 게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래요. 자, 스페시에이션. 그래서 뭔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자,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얘 때문에 이게 생겼다는 거죠. 이래요. 그래서 이 과정이 generating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놀랄만한 빈칸을 만들었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with whom. 자, 뭔가 with whom이 꾸미는 대상이 여기 오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누구냐면 인간이 이 지구를 뭐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떤 종들이 들어가겠죠, 일단. 어쨌든. 자, 앞문장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앞문장을?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this remarkable 이게 나왔잖아요. 이러한 놀랄만한 빈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this는 앞에 있는 문장에서 뭔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문장을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문장을 보시면 단지 몇 개의 단순한 유기체로부터 됐나요? 자, great number of complex 굉장히 많은 복잡하고 자, 다세포의 어떤 그 생명체가 진화가 됐답니다. 자, over this immense period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됐죠? 자, 놀랄만한 게 뭐가 있죠? 놀랄만한 거 있어 없어요? 없나요? 관심이 없으시는 거 아니죠? 디스가 붙었기 때문에 놀랄만한 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잘 봐요. 다시 볼게요. only a few very simple이잖아요. 그냥 simple도 아니고 단지 아주 그리고 매우 간단한 어떤 유기체들로부터 했나요?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이 말이에요. 했나요? 얘네들로부터 뭐가 생겼어요? 겁나 많은 복잡한 유기체가 생겼죠. 놀랄만한 일입니까? 일 맞죠? 했죠? 그럼 이 문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겁나 많은 종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럼 빈칸에 겁나 많은 종이 생겼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뭔가 단순한 거에서 겁나 많은 종이 생겼구나 이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빈칸 도출됐어요. 알겠죠? 난 좀 더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빈칸 다음 문장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읽은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앞에 문장에서 막 어려운 단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독해가 길어지고 독해 단어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단어를 어려운 거 많이 외워야 되고 속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정반대거든요. 독해에서 어려운 단어를 만나는 건 뭐냐면 내가 글을 잘못 읽었을 때 많은 문장을 읽었을 때 어려운 단어를 만나게 돼요. 이해돼요? 생각을 안 했을 때. 예?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얼도가 있죠.
자, 얼도가 이끄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라 그랬죠? 얘가 주제입니다. 얘가. 비록 시험이 어렵지만 나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럼 주제는 나는 합격할 거야 이거죠. 이래요? 그래서 도우나 얼도가 이끄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도출한 게 맞다면은 뭐다? 겁나 많은 종이 도출이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볼까요? 자, 비록 이 단어 뭐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얘네들이 됐나요? 분류학자들입니다. 이런 거 굳이 안 외워도 되겠죠? 예? 어쨌든 이 분류학자들이 뭐냐면 그 현재 recognize 인식한답니다. 얘네들이 뭘 인식하냐면 150만 개의 어떤 생명체를 인식하죠.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니까 한 150만 개 종류가 있답니다. 지금 됐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데 뒤에 보니까 실제 숫자는 아마도 뭐에 가깝냐면 1000만에 가깝답니다. 맞아요? 어떻게 됐어요? 겁나 많다는 게 나왔죠? 했죠? 그럼 이 사고가 되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 사고가 되시면 이거는 뭐 그냥 1분 안에 그냥 다 풀어요. 뭐 1분이 뭐야 한 30초면 풉니다. 알죠? 단 뭐냐면 기본 단어가 되고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사고가 안 되거든요. 상상만 하거든요. 자, 생물학자들이 기술 1번 아니죠. 자, 2번 생명체의 다양성. 겁나 많다는 거 다양성과 동일하죠. 자, 2번 정답. 자, 3번은 자, inventory extinct organism. 자, 멸종된 종들을 뭔가 저장해 두는 거죠. 자, 4번도 조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죠? 했죠? 자, 이제 2회로 넘어가서. 자, 몇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2회 10번입니다. 2회 10번. 풀어보세요. 최근 모든 기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분석 다 해드릴 겁니다. 그죠? 다 이렇게 풀려요. 풀리니까. 계속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10번. 자, 일단 보시면 이북 애플리케이션이 자, available 이용 가능한 그래서 태블릿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그 이북 애플리케이션이 자, employ touch screen technology. 터치 스크린 테크놀로지를 뭐다? 이용한답니다, 지금. 그럼 일단 중위 소재는 이북 애플리케이션과 터치 스크린 테크놀로지죠. 됐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몇몇 터치 스크린이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냐면 일단 유리로 된 어떤 그 판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면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설명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는 뭐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판이 지금 뭐다? 카울이 뭔가를 덮고 있는데 자, 두 개의 전자적으로 충족되는 뭔가 그 메탈릭 서피스 금속으로 된 어떤 표면 이걸 덮고 있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다? 마주보고 놓여져 있는 거죠. 전혀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첫 번째 중위 소재는 지금 if 애플리케이션과 터치 스크린 테크놀로지가 되는데 두 번째는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구나.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고 봤을 때 보기를 보시면은 자, 중위 소재가 지금 포함된 게 3번에 터치 스크린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 있죠. 그럼 3번, 4번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this type of screen 이런 종류의 스크린이 됐죠? 스크린이 나오긴 했는데 this kind of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류의 스크린인지 몰라요. 그죠? 어쨌든 얘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자, capacitive screen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뭐 전기 용량 스크린이나 이거 모르셔도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this type of screen이 뭔지 추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 문장을 또 봅니다. 자, 보니까 그 전화가 옮겨질 때 컴퓨터가 해석하는데 어떤 손실을 해석한답니다. 뭐에 있어서? 그 전력에 있어서. 근데 이 전력상의 어떤 손실을 어떤 명령이라고 해석한대요, 컴퓨터가.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유저가 바라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왔고요. 마지막에는 뭐다? 어떻게 기능하는지가 나왔죠. 그래서 기능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래요? 그러면 지금 3번과 4번 중에 자, 3번은 지금 터치 스크린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잖아요. 기능 설명과 동일한 말이죠. 이래요?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그건 4번인데 어떻게 진화됐는지 이거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발달됐습니다. 이거잖아요. 이 과정에. 맞아요? 뭐 기능 설명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겠죠? 근데 난 이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또 단서를 또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조금 더 가볼까요? 사용자들이 스크린을 자, 만졌을 때 자, some of the current 자, 약간의 어떤 전류가 패스를 지나간답니다. 그 유리판을 통해서 자, into the user finger. 그래서 유리판을 통해서 지나가서 소비자의 어떤 손가락으로 가는 거죠. 이래요? 이것도 지금 뭐다? 작동 방식 설명이죠. 이것도 결국에 뭐다? 기능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기능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잡으셔야죠. 됐죠?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내가 조금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때 문장을 더 읽는 거야. 정리 안 된 채로 읽어버리면 오히려 혼란만 옵니다. 알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칠게요. 자, 14번. 그 독해 사고하는 훈련이 몸에 진짜 그 완전 내게 되듯이 그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걷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막 습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독해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고편에서는 이제 주제 제목 요지 빈칸인데 빈칸은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빈칸 연습하시면 빈칸이 좀 쉽다는 거 느끼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독해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을 저희가 보는 건데 이 쉬운 유형에 대한 어떤 기초 사고가 안 돼 있으면은 다른 어려운 유형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한 번씩 이런 질문 오거든요. 자, 모의고사를 치면은 문장 넣기를 늘 틀려요. 뭐 순서 잡기를 늘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든지 그게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멈추시고 이 유형 가지고 사고하는 연습부터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돼야지 거기에 대한 사고가 됩니다. 사고가 되면은 단서가 보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루이 14세가 있는데 자, 얘가 뭐다? 어떤 그 궁궐을 필요로 했답니다. 자, words of his greatness. 그의 어떤 위대함과 걸맞는 어떤 궁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he decided to build a huge new house. 큰 어떤 건물을 지은 거죠. 자, 이곳에. 됐죠?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뼈대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뼈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얘가 뭐냐면 궁궐이 필요했다. 이게 지금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지금 where부터는 뭐냐면 앞에 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a tiny hunting lodge.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그 오두막이 있었던 곳이라면 거기에 이제 베르사유라는 곳에 어떤 새로운 큰 어떤 집을 지은 거죠. 됐죠? 궁궐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after almost 15 years later. 자, 거의 이제 50년 동안 거기에 이제 노동을 막 투입한 거죠. 그런 뒤에 됐죠? 이 궁궐이 일단 겁나 크니까. 그래서 이 조그마한 어떤 오두막이 have been transformed 바뀌었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자, 거대한 어떤 궁궐로 바뀌었대요. 자, 한 4분의 1마일 정도 길이가 되는 거대한 궁궐로 바뀌었답니다. 됐죠? 그럼 중위 소재는 궁궐 동일하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중요한 걸 계속 반복시키겠죠? 그게 중위 소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은 주제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에 보시면 자, hundreds of statues of Greek gods. 그래서 수백 개의 어떤 그 그리스 신들의 어떤 조각상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제 서 있답니다. 어디 있냐면 정원에 있답니다. 어떤 정원에 있겠어요? 뭐 이 궁궐이 정원에 있겠죠. 정원에 수백 개의 조각상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야? 궁궐이 겁나 크다는 거죠. 됐죠? 그럼 주제는 겁나 큰 궁궐을 지었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1번 보시면 자, 그리스 시인의 실질적인 어떤 얼굴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게 중의 소재를 담고 있는 게 4번이라는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니면 조금 어렵게 변형되는 거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변형을 시켜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편에서 중의 소재를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은 베르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초라한 어떤 오두막에서 멋진 어떤 궁궐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 거죠. 정답이 뭐다? 4번이구나. 됐죠? 네. 자, 그럼 쉬겠습니다.